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변화에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고, 여기에 페드가 물가의 기준으로 선호하는 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며 다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PCE 가격지수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연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다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장 초반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장중 내내 반등을 하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미국의 11월 물가지수는 연율로 2.4% 상승해 예상을 하회했고, 전월비 역시 0.1% 상승해 이 같은 수치는 시장 예상치 0.2%, 전년비 2.5%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기준 모두에서 예상을 하회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는 전월비 0.1%, 그리고 전년비 2.8% 상승해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가 나왔고, 11월의 개인 소득은 전월보다 0.3% 상승해 추정치 0.4%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그동안 끈적했던 인플레이션은 오늘은 조금 덜한 모습을 보였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 증시에 가져온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될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지난 2년간 연달아 25%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며 거의 직선으로 상승해왔고, 이 같은 행보는 페드의 비둘기 파적인 접근과 7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덕분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지금은 나스닥 상위 종목들이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예상이 후퇴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트럼프 정책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며 이틀 전에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지금은 기준금리 예측이 높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 위험자산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동안 매파적인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그래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이번 일은 연말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이틀간은 고통스러운 하루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신는 기회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에 페드의 매파적 논평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페드를 여전히 비둘기 파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28까지 올라와 전날 극도의 공포에서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인 투자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극도의 공포에 온다면 당연히 주식을 매수할 포인트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에 이러한 포인트는 1년 중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라 통상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포인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증시가 많이 올라 누구나 환호를 하는, 즉 피어인 그리드 지수가 75 이상일 때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주식의 명언 중 하나는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년간 나스닥의 흐름을 보고 이러한 흐름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이 들며, 즉 증시가 페드의 통화 정책이나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실적 발표 등으로 매도가 될 때마다 AI 혁명의 승자를 사야 됐었고, 이러한 패턴은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라 이번 연준의 점도표에서도 AI 진전을 늦출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매파적 페드와 트럼프 관세 우려 등으로 인해 이런 험난한 날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연착륙과 강세장 배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좋은 주식들을 싸게 매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5년은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하고 시장의 페드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함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있을 것이지만, 페드의 이동 방향은 명확해 여기에 회복력 있는 경제와 낮아진 차입 비용 그리고 AI의 수익화, 더 큰 자본시장 활동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더욱더 유리한 배경을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최근 흔들리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은 미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총 70만 대 가량을 리콜했다는 소식으로 3% 이상 하락해 421달러로 마감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등이 뜨지 않는 문제로 리콜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이 같은 리콜은 테슬라의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기에 큰 이슈라 할 수는 없으며,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거푸 3일 연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주가는 약 70%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최고가를 경신해 2021년에 달성한
이전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테슬라 랠리 규모에 놀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펀더멘털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호는 최근 테슬라 목표 주가를 2배나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전기차세의 공제 폐지, 그리고 경제 인사보다 수익성이 높은 저가형 전기차로 테슬라는 2025년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트럼프의 책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맡을 예정이라, 이 때문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RSI가 80을 찍은 이후 마이너스 8% 하락을 하더니 이틀 연속 더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421달러에 머물고 있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가지고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내년 기준금리 속도 조절 영향으로 4일째 약세를 지속해 96,000달러에 머물고 있고,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 108,000달러대를 기록한 이후 4일간 7%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날 한땐 92,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고, 이 같은 이유는 지난 18일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내년 전망에 주목을 했지만 예상보다 덜 낙관적이었을 뿐이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의 재정 부양 정책이 결국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는 가상화폐 시장과 특히 안전자산으로 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팔란티어 역시 이날 8% 이상 상승해 80달러로 마감했고,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며 IT 업종 내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가운데 팔란티어가 AI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올 들어 300% 넘게 폭등했고 지난 대선 이후로만 70% 이상 올랐는데, 여기에 이번 대선에선 부통령 후보인 벤스를 추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여전히 AI 시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RSI가 80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는 하락은 했지만 다시 70달러대 바닥을 다지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은 3% 올라 134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대폭 꺾이면서 나스닥이 3% 이상 급락을 했을 때도 1% 하락해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하가 더뎌지는 환경에서는 엔비디아 같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 평균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에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그동안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135달러가 이미 깨진 상황이지만 지금은 AI 반도체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물량 확보로 AI 모델의 성능을 높여 경쟁사들을 압도할 것이라, 비록 주가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과 150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 수 있죠.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 2% 가까이 상승해 254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애플 역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만족하지 못하며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낮아지는 환경에선 애플과 같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애플은 지난 4월 168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며 현재는 255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결제 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 가까이 상승했고, 암호화폐 테마주인 마이크로스트레이지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의 주가 역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면 덴마크 제약회사의 노보노디스크는 체중 감량 약물이 예상보다 약해진 이후 주가는 18% 이상 급락했고, 강철 생산업체인 US 스틸 역시 예상보다 약한 4분기 지침을 밝힌 이후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아보카도 생산업체인 미션 프로듀스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이후 주가는 무려 17% 이상 급등했고, 에너지 생산업체 옥시덴탈은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거쳤지만 이날은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